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타임즈 초대석의 김종환입니다. 지난해 말 세종정부청사에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이전을 하면서 국가행정기능의 대이동이 시작됐죠. 내년까지 36개 중앙행정기관과 20여 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주를 완료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은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서 12만여 세종시민들의 대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유한준 의장을 모시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1년의 성과와 남은 1년 동안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12만 세종시민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모쪼록 부탁 기원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행정수도의 우연 판결, 수정안 등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끝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전 국민이 기대와 기대 속에서 세종 시민이 단결된 힘으로써 광역자치단체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세종시의회에서 기본적인 업무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집행부와 견제, 감시, 비판은 물론이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대기관으로서 민의 전당에서 여러 가지 세종시를 만드는 우리 민의를 수렴해서 일하는데 의장으로서 책임감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의회도 더불어서 이제 1년이 됐는데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의의 대기관으로 역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솔하게 의장님께서 세종시 의회의 1년을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 참 지난 1년 동안은 참 역동적으로 세종시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참 많은 성과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첫째 조건으로서 세종시가 출범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행정 조직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해결해서 기본적인 그 조례를 346건의 조례를 만들어서 또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법안을 만들었고 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자 우리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례입니다 해서 세종시 출범의 기초 단계를 만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하게 또 심차게 세종시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1년 동안 343건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러면 대단한 그 활동인데요. 입법 활동의 성과도 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1년 동안에 우리 그 세종시가 출범하기 위한 기틀을 잡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 입법 활동이 꼭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한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이 꽤 많은 안건을 제출했다든가 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략 몇 건 정도나 됩니까? 1인당 평균 7.2건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평균은 2.07로 전국 평균인데 3배 이상이나 활발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의회 하면 견제와 감시라는 그 본연의 역할 수행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방의 그 기본적인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비판이 기본적입니다. 네. 우리 지방의원한테는 이 배지를 달아주는 것이 바른 말을 하라고 오를 의자에다가 말씀을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직설적으로 주민의 생각과
주민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것을 의회의 전당에서 토론을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정책에 입안이 되고 해서 집행부회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해 준 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나 또 집행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 기본의 임무고 또한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정책을 대안해주고 그 정책이 잘 할 수 있도록 양 수레바퀴에 비교를 해서 그 명실상부한 세종시가 좀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나 감시할 건 감시하고 해서 세종시가 좀 명실상부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신설된 아까 이제 연기군 의회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은 이게 세종특별시로 되면서 바뀐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역 현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것도 또 의회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예. 인구가 많아서 광역 도시가 된 게 아니고 특별한 조건 때문에 네, 네, 여가 그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입니다. 네.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광역의 업무하고 기초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의회에서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챙기고 뭐 감시 기능도 기본이지만서도 참 여러 가지로 처음 첫 살림을 첫 시발하다 보니까 참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참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고 초대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다 보면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대민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기존돼 있는 의회보다는 더 많이 발빠르게 했었어야 될 텐데 예, 예. 그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물론 우리 의회가 좀 부정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문현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그 연수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의회는 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죠. 현장 생활정치, 이 생활을 위해서 주민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인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그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 중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의회가 대의기관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 의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회도 개방돼서 시민들이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입법 의정 활동을 하나 하는 것도 이제 감시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예, 예. 이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1년 동안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렇죠. 얼만큼 그 주민에 대한 대변을 충실히 하느냐에 그 의회가 참 그 살아있는 의회고 좀 평가를 잘 받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그 대변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의정 활동에 우리 의회 모든 걸 개방을 해서 시민이 모두가 희망한다면 참석하고 또 뭐 공청회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뭐 토론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세종시의 뭐 현안 문제들을 함께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의장께서는 지난해 11월 충청권 광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예, 예. 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인지 좀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그 어원이 그 라틴어로 마니페스투스라고 해서 나온 말로 증거라는 걸로 어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방의원이 출마할 당시에 많은 그 시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약을 얼마큼 실천을 했느냐. 그래서 그 공약이
공약다운 공약이 무엇이 얼만큼 그 실천했느냐를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모든 지방의원들한테 그걸 받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공약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하는 의원들한테 그 신청을 받습니다.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 출마할 당시에 또 임기 동안에 그 얼마나 그 주민의 복지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공약을 실천했느냐를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는 가장 값진 포상이라고 평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관단체에서 임의로 선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서 그럼 이제 다 의원들이 나는 내 공약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다 생각하는 분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수상 신청을.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을 놓고 심사를 엄중하게 해서 예. 선정되는 분들에게 시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상당히 보람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주민들에게 책임을 느껴줄 수 있는 그런 시상이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늘 고맙고 그 대표적인 그런 그 공약들이 수도권 전철이 네.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직선으로 가는 사업이 오르냐, 아니면 기존 경부선 충북선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조치원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오르냐, 이런 문제점들을 공약사항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공약사항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상을 보통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공약하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지역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뭐 해결하겠다라는 공통된 게 네, 많죠. 공통된 게 많죠. 네. 예.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상당히 좀 그 힘이 들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저 의장님께서 나는 내가 공약한 것 중에서 이것이 그래도 시민들에게 피부에 직접 와닿는 그런 공약. 아마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인정받아서 이런 상을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가요? 시민들이 다 협조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 영예로운 상을 받았지만서도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낸 그 사업이고 시민을 기울여서 장기간 동안 노력한 것이 이 수도권 전철이 우리 지역의 큰 그 발전과 기대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이 으뜸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의 정부 부처 이전 말고는 기업과 대학 등 자족 기능을 채울 민간 투자는 지금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뭐 세종시 천마을 아파트도 입주가 했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뭐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주 여건 이런 게 신통치 않아서 불편의 호수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속담에 첫 숟갈에는 배부를 수가 없다는 듯이 지금 세종시를 새로 꾸미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그 정부 청사도 아직 그 공사가 덜 끝났는데 하다 보니까 뭐 정주 여건의 그 어떤 그 편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또 세종시에서나 뭐 세종시 의회에서나 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날이 바뀌어지고 보충되고 발전하니까 금년 말에 가면은 많은 그 여건들이 개선될 걸로 믿고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거기 정주 여건 편의 시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병원을 분원을 개설해서 지금 치료 있고 또 서울대학교한테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런 거 병원이 개설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나날에 틀려지게 바뀌어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이전하면서 이제 세종시의 면모가 갖춰지고 내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6개 중앙행정기관, 20여 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주하면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텐데
기능은 옮겨졌지만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으로 가는 행정 비효율이 더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의장이 되면서부터 의장 취임사서부터 제가 이 세종시 자족 기능은 물론이고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제 집무실이 와야 한다. 네. 또 국회가 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못 오면은 분원이라도 와서 네. 그 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 모두가 국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우리 행정 제자가 네. 그래서 국회 분원이라도 와서 상임위의 정도로 해야만이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일일이 다 청와대로 서울로 장차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게 아니라 한 번만 내려오시면은 이 세종시에서 모든 업무 지시를 받고 지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 제2집무실하고 국회가 이전해야 한다. 아니면 분원이라도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 의회에서 그 성명서 발표했지만 전국 광역 의회에서 2번씩이나 정부한테 국회한테 세종시에 국회의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광역의회에서 결의가 돼서 채택을 해가지고 건의한 바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종시의 그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세종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풀어야 할 몫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지금 중요하고 세종시 발전의 그 자족 기능에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사실 국회 그 계류 중인 그 세종시 특별 개정 법안입니다. 네. 이것은 그 세종시가 새로운 도시로서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해서 국책 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도시입니다. 네. 세종시가 네. 서울이 과민화를 서울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을 계획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종시에 걸맞는 모든 그 재정 여건이라든지 조직권이라든지 이런 그 발전하는 자족 기능을 넣어주는 법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충청권에서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이 좀 힘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마치 우리 충청권에 있는 세종시 주장하는 거를 들어주는 것처럼 이게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만이 세종시다운 세종시에 걸맞는 법안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조직권이라든지 또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대학을 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 모든 면이 뒷받침하는 이거는 다 원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안이 먼저 참 돼야만이 되는데 최대한 그 입법 발의한 이해찬 의원님도 노력하시고 뭐 시나 의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바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에는 이전 제외 대상 6개 부처, 외교, 통일, 법무국방, 안행부, 여성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신설된 미래부와 해양부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신설이 됐죠. 예. 그래서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또 서로 뭐 해양부는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미래부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 로비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세종시 지역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좀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 임시적으로 과천청사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서 일을 보고 있고, 네. 또 해양수산부는 지금 세종청사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종시가 출범하는 그 원점이 행정수도 이전에 있습니다. 예. 그것을 행복도시법으로 바뀔 때 6개 부처 빼놓고는 나머지는 세종시에다 설치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그 부처는 당연히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효율성, 능률성을 따져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드시 와야 되고, 해양수산부도 세종시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 안전행정부한테 이것을 설득시키고 당위성을 주장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세종시에 당연히 우리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가게끔 이미 법이 돼 있었느냐. 그렇죠. 6개 부처만 제외하고 다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 원칙을 지켜서 세종시에 오게끔 해달라고 지금 설득도 하고, 또 사정 아닌 사정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해서 우리 세종시 의회에서 1월 6일자로 임시해서 이걸 성명서를 발표해서 정부에 건의하기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입장에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잘 되리라, 뭐 사필귀정이로라는 말이 있듯이 잘 하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세종시는 작년에 출범했습니다마는 내년이면 또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있게 되기 때문에 초대의회가 이제 1년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물론 1년여 동안 346건의 조례 제정을 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에서 남은 기간 동안 의정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2012년도에도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해서 6개 부처가 내려와서 지금 네. 많은 그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세종시에 와서 둥지를 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금년 연말에도 12개 6개 부처하고 12개 소속기관, 4개 국제연구기관 등 약 5,500여 명의 그 공직자들이 세종시로 이주하기 마련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좀 부족한 것은 정주 여건이 아직 완벽하게 미비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주 여건을 또 편의 시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의회에서 열심히 왔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소 좀 불편한 점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잘 될 걸 믿고, 또 전국에서 많은 그 민원인들이 국민들 우리 세종시에 내방을 합니다. 네. 그 내방객들한테 우리 세종시에 좋은 이미지도 좀 심어주고 또 올바른 그 인상을 좀 세종시에 대한 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 편리성이라든지 이 타당성이라든지 홍보하는데 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12만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한 8만여 명 연기군 시대보다 한 4만여 명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좋은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세종시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또 이제 바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세종시로 들어오실 분들에게 환영을 하지만 이런저런 것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삼아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기필코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가 모든 공직자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지도자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온 시민들이 함께 뭉쳐서 자신이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주인이다. 세종시를 만드는 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예. 내가 그 일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을 해서 단결해서 만드는 데 노력을 해달라는,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시민들께만 드리고, 우리가 맡아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한 특히 이 중앙정부의 중앙정치에서 또 국회에서 세종시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 초심으로 계획된 그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지원을 약속한 대로 좀 최대한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지사회에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세종시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의장께서도 말씀 중에 그 초대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듯해서 초대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 12만여 세종 시민 여러분들이 좀 든든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어쨌든 또 유한준 의장께서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약을 지키는 것에서 주는 그런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은 꼭 지킨다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분명 세계적인 명품 도시 세종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옵니다. 의장님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은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서 12만여 세종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한준 의장을 모시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1년의 성과와 남은 1년 동안의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